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세 번째 과목 반려동물 행동하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 배울지 설명을 드릴게요. 반려동물 행동하기라는 과목 자체가 반려동물이 어떤 행동을 어떤 심리를 담아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적응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카밍 시그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교육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어떤 도구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카밍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개도 이제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들은 신체, 몸짓 혹은 으르렁댄다든지 짖는다든지 이런 음성 신호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개들은 유전적인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든 반려동물, 모든 개들은 공통적인 언어로서, 보편적인 언어로서 카밍 시그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카밍 시그널 네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카밍 시그널을 배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의 카밍 시그널, 하나의 행동이 꼭 하나의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감,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의미로서 개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대표적으로는 꼬리 흔들기가 있죠. 개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꼬리를 흔들면 아,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을 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거예요. 꼬리 흔들기 역시 호감의 표현은 맞지만 반대로 전혀 반대의 의미로 긴장하고 있거나 겁을 먹었을 때 꼬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이제 지난번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을 때 CCTV에 녹화된 반려견의 모습이 촬영된 바가 있는데요.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옆에 있는 벽이 무너지고 이제 땅이 흔들릴 때 반려견은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촬영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왜 꼬리를 흔들면서 지진이 난 걸 좋아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꼭 호감의 표현만이 아니라 이제 긴장했을 때도 꼬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 맥락에 따라서 반려견의 행동을 관찰하고 카밍 시그널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핥아주기가 있는데, 핥아주기. 이제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개들이 아마 많이 핥아주실 거예요. 이 사람을, 상대를 애정하고 있을 때 핥아주는 표현으로 이제 카밍 시그널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기지개켜기, 영어로는 플레이 바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지개켜기와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반려견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죠. 개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앞다리를 쭉 펴고 엉덩이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기지개를 쭉 펴고 있는 모습을 하나의 호감의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낯선 대상을 만났을 때 약간 경계를 하거나 긴장을 했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면 같이 놀자, 호감의 표현으로 이렇게 반려견이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호감의 표현으로는 배 보이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의 복종의 표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복종의 표현, 주인에 대한 굉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배 보이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놀다가 이제 과잉돼서 지쳤을 때 나는 이제 지쳤어 그만해 라는 표현으로 배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배 보이기도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진정의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기와 엎드리기가 있는데 두 가지는 약간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반려견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리는 행동 혹은 엎드려버리는 행동은요. 앞에 있는 이제 낯선 개가 그대로 다가오거나 주인이 혼냈을 때 혹은 놀이가 너무 과잉됐을 때 나는 이제 지친 것 같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반려견이 그 낯선 대상을 보고 이제 흥분해서 이렇게 짖거나 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그 손님이 서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앉기, 시팅 다운처럼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진정해라는 의미가 반려견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변 보기도 하나의 진정의 시그널인데요. 이것은 영역 표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소변을 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소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 개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 뭐 애견 놀이터라든지 애견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들끼리 너무 과격하게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반려견이 그런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소변을 보는 경우를 소변 보기, 이제 카밍 시그널의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반려견의 소변에서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후각적인 자극을 다른 개들한테 주면서 주의가 이쪽으로 집중되고 조금 주의가 분산되고 진정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끼어들기, 스플리팅이라는 카밍 시그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대상이 있을 때 반려견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어떤 이제 대상과 싸운다든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다든지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주인이 다른 개와 있을 때 혹은 어떤 개들이 여러 마리가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로 반려견이 끼어드는 행동을 우리는 끼어들기의 카밍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주변 행동이 과잉된 것 같을 때, 과열된 것 같을 때 반려견이 그만하자, 진정하자라는 의미에서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카밍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반대로 반려견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려견이 다른 개가 하도 귀찮게 했을 때 조금 지친 것 같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그 반려견과 내 반려견과 다른 반려견을 이제 끼어들었을 때 반려견은 주인에게 조금 더 의지를 하고 상황을 진정시켜주고 있구나 라고 조금 신뢰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개들이 긴장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자기의 코를 핥는 건데요. 개들이 조금 긴장을 하거나 약간 겁을 먹었을 때 자신의 코를 이렇게 직접 핥으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품을 하는 것도 되게 사람이 봤을 때는 흥미로운 부분인데, 개들은 이제 사람이 긴장했을 때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했을 때 코를 핥거나 하품을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쪽 다리를 드는 모습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자료로도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앞발 중에서 한쪽 다리를 드는 행동은 약간 마찬가지로 겁을 먹었거나 긴장을 했을 때, 어떤 낯선 대상이 자신한테 다가왔을 때, 혹은 주인이 좀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혼을 낼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 비슷한 상황에서 낯선 대상의 존재 때문에 혹은 주인이 이제 혼을 낸다든지 할 때, 긴장을 했을 때 가만히 있기, 영어로는 freezing, 그대로 말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행동을 가만히 있기라는 카밍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낯선 대상이 다가왔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낯선 대상이 저쪽에 있을 때, 나타났을 때 집중을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피의 표현. 그 상황이 나는 싫어,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라는 의미로 보이는 행동이죠. 가장 첫 번째로는 커브 틀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들이 보통 이동을 할 때는 직선으로 이동을 하다가 어떤 전방에서 낯선 대상이 다가올 때 혹은 낯선 사람이라든지 개가 이렇게 다가올 때 약간 이 상황을 조금 회피를 하고자 갑자기 커브를 틀어서 이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커브 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려견의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반려견이 약간 긴장을 했을 때, 낯선 대상이 왔을 때 어떤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반려견이 있고 주인이 있다면 전방에서 대상이 왔을 때 이렇게 반려견의 주인이 옆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어준다면은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약간 보호를 받는다든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커브 틀기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냄새 맡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려견이 바닥에 코를 박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행동인데 이 경우에도 다 비슷비슷한 케이스죠. 낯선 대상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 혹은 주인이 조금 혼을 냈을 때 이런 행동을 냄새를 맡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고개 돌리기와 돌아서기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개 돌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개만 돌렸을 때, 돌아서기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몸을 돌려버리는 행동. 고개 돌리기보다는 약간 심화된, 조금 더 발전된 적극적인 표현의 회피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많은데, 자, 하나 요것도 적용을 시키자면, 외출했던 주인이 이제 집으로 귀가했을 때 반려견이 지나치게 흥분을 해서 막 달겨들고 놀아달라고 하고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죠. 이때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제 반려견 주인의 입장에서 약간 반려견을 밀친다든지 아예 몸을 돌려서 회피를 할 때는 반려견이 조금 더 진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회피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낯선 개를 딱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예쁘다 하는 생각에서 그냥 쓰다듬으려고 했을 때는 반려견이 휙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그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회피를 하는 신호로서 반려견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카밍 시그널을 통해서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카밍 시그널의 우리는 또 중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보이는 카밍 시그널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심리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또 견주라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깊게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보다 신뢰를 받는 그런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낯선 대상이 반려견에게 달겨들 때 혹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반려견이 긴장을 했을 때 커브를 틀어서 조금 보호를 해준다든지 혹은 낯선 개와 반려견 사이를 이제 갈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했을 때 보다 신뢰를 받는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카밍 시그널의 이해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반려견을 교육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체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반려견의 견종에 따라서도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견종이라고 하더라도 개체별로 성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성격, 성향, 특성을 파악하면 같은 교육 방식이더라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눕히는 것, 안아 올리는 것, 또 물건을 던져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눕히는 것은 말 그대로 반려견을 그대로 바닥에 눕혀서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예요. 좀 지그시 눌러주고 한 10초가량을 기다렸을 때 약간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발버둥 치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거고요. 약간 수능적이고 그 상황에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주인의 이제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에 몸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안아 올리기도 비슷한데요. 바닥에 서 있는 반려견의 복부를 감싸고 한 지면에서 20, 30cm 정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반려견의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버둥거리면서 내려가려고 하는지 혹은 아예 긴장해서 그대로 얼어버렸는지 혹은 불안해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상황을 자꾸 관찰하려고 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물건, 장난감 같은 것을 던져보면서 이 친구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을 던졌을 때, 어떤 물건을 던졌을 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친구도 있고요. 혼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 혼자서도 잘 노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던져진 이 물건을 그대로 물고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다시 던져줘, 같이 놀자, 놀아줘 라는 의미를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흥미도를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극이 자기에게 가해졌을 때 저항을 하는지 순응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반려견의 행동을, 반려견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려견의 성향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면 이제 준비물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의 동기물로서, 교육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려견이 먹는 걸 좋아하죠. 간식이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공이나 인형을 강화물로서, 동기물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려견이 주인을 사랑하고 또 따르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이나 쓰다듬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강화물로서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어떤 강화물도 하나만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교육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전 준비물의 첫 번째로 간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식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한 종류만 사용해서는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2가지 종류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너무 크거나 너무 딱딱한 것은 이제 씹어 먹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 시간만큼 주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말랑말랑한 것을 콩알 정도의 크기로 잘게 잘라서 그것을 던져주면서 교육에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간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호성이 높은 간식이 또 있겠죠. 만약에 2가지 간식을 교육에 활용을 할 때 A를 B보다 반려견이 훨씬 더 좋아하는 경우에는 섞어서 주더라도 나중에 B를 줬을 때 안 먹는, 편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A만 먹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교육을 중단하고 이제 편식을 했을 때 교육도 중단되고 간식이 나오는 것도 중단된다. 이 인과관계를 반려견에게 인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편식을 할 때는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는 간식이 있을 때는 명령을 되게 잘 수행을 하는데 간식이 없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간식만 사용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간식에 제한된 훈련이 이루어진 부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간식만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간식도 여러 가지 종류로 활용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뭐 장난감이라든지 반려견주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화물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2번째로 장난감을 볼게요. 자,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이 평소에 잘 가지고 노는, 좋아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만 장난감도 어떤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식을 활용해서 장난감에도 조금 흥미를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반려견의 장난감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사이에 간식을 조금씩 이렇게 흩뿌려 줍니다. 그러면 반려견이 막 찾아와서 장난감 사이로 간식을 먹겠죠. 일단 흥미가 유발되고 집중력이 이제 발휘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장난감을 조금씩 툭툭 건드려 보는 행동을 해주세요. 자, 이때는 장난감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반려견이 유난히 조금 더 반응을 많이 보이는 장난감이 있을 겁니다. 그 장난감에 이제 간식과 함께 어떤 흥미가 조금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난감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교육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장난감을 혼자만 가지고 놀고 전혀 회수를 한다든지 주인에게 가져오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 장난감을 혼자 잘 가지고 놀다가 주인과 근처에만 오더라도 반려견에게 간식을 줍니다. 그러면 반려견이 주인에게 가져오는 행동이랑 간식이랑 인과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인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장난감과 관련된 행동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교육
도구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클리커라는 도구입니다. 우리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딸깍딸깍 하는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반려견에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딸깍거리는 명확한 소리가 사람의 음성보다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교육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칭찬을 하고 빠르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클리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렴한 것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클리커를 이용해서 반려견을 교육시킬 수가 있다는 점 활용하면 좋겠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밍 스프레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로 진정해라고 할 때 calmdown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카밍, 진정시키는 스프레이입니다. 이 안에는 페로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으면서 반려견이 좀 안정하고 진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주로 반려견주와 떨어졌을 때 너무 불안해하는 분리불안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카밍 스프레이를 반려견의 하우스나 매트나 방석에다가 뿌려줬을 때 주인이 없더라도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교육 도구고요. 다음으로는 배변 유도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들의 배변 교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화학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려견의 이제 생리적인 배변 욕구를 이제 좀 이끌어내는 그런 유도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소변 실수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화장실에 묻혀줌으로써 냄새를 통해서 배변을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도구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려견의 행동 제어용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각, 청각 혹은 촉각을 통해서 개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려견이 특히 싫어하는 시트로넬라 향을 뿌려주는 스프레이나 목줄이 있는데 어떤 짖는다든지 공격성이라든지 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이 향을 통해서 반려견의 행동을 잠깐 멈칫하고 그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소리가 나는 스프레이도 있고요. 또 목에 진동을 주는 목줄도 있어서 이런 직접적인 충격을 통해서 반려견의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너무 직접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시도를 해봤을 때도 되지 않았을 때 조금씩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반려견의 심리, 카밍 시그널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반려견을 교육하기 전에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떤 이제 용품들, 도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려견의 예절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